대한민국에서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음식 업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고깃집입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어느 상권을 가도 골목마다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삼겹살집, 갈비집, 한우집, 흑돼지집, 거기에 요즘은 대패 삼겹살, 무한리필까지 더해져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창업자들이 당연하게 걷는 그 길에서 저는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깃집을 포기했을까요? 검증된 업종인데 수요도 분명한데 왜 굳이 오뎅바였을까요? 사실 고깃집 창업 저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자료조사도 했고 발품도 팔았어요. 하지만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착했던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성공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 그게 먼저였어요. 살아남고 나면 꾸준한 개선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파고들었더니 고깃집이 아닌 오뎅바라는 선택에 닿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업종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딱 4가지입니다. 경쟁 강도, 창업 비용, 운영 난이도, 그리고 세금. 지금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실패도 경험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실패는 그 자체로 경험이 드는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작은 시련들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인지를 기준으로 고깃집을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첫 번째, 경쟁 강도입니다. 고깃집은 경쟁 강도가 너무 심합니다. 수많은 상권을 들여다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가게가 바로 고깃집입니다. 물론 고기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대표 삼겹살이나 무한리필집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기존 고깃집들이 많이 폐업하고 가격 승부로 들어오는 사장님들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업체가 눈에 띄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신규 창업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의 초반 열정과 출혈 마케팅은 매번 기존 고객의 유출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걸 보면 한번 가볼까 하는 심리가 생기고 출혈 마케팅을 하면 당연히 그 가게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깃집의 평균 마케팅 비용은 항상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많은 고깃집이 있다면 그 손님들을 목격해준 고깃집들을 통해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그 손님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자 자체가 없는 최초의 핑크 펭귄이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뎅바였고요. 두 번째, 창업 비용입니다. 고깃집을 오픈하려면 좌석별 덕트 시설이 필요하고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 바닥 면적의 6배 수준의 에어컨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판 세척을 위한 수압식 그리고 초음파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주방 운영을 위해서는 가스 온수기하고 착화기 공간까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원육 보관을 위한 냉장고나 냉동고의 수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전기공사부터 가스공사까지 일반 음식점의 2배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공사비와 기기비만 하더라도 웬만한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 시설비를 아껴서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드리는 데 썼어요. 소주와 맥주잔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컵 냉동고를 구매하고, 여름에는 슬러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슬러시기를 드리고, 원래 없었던 여자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단체석을 만들어서 많은 손님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오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가 운영이 편할 수 있도록 세탁기와 건조기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착화기와 장비 공간을 줄여서 식자재 보관 창고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런 비용들을 고객이 선택할 이유가 하나라도 더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한 거예요. 세 번째, 운영 난이도입니다. 고깃집은 업종 대비 직원 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고기를 관리하는 노력, 그리고 벽에 달라붙은 기름 제거, 높은 설거지 난이도, 그리고 여름 성수기나 아니면 돼지열병 같은 원자재 폭등 시즌까지 대처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요식업 초보였기 때문에 과중한 운영 난이도는 진짜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서 그게 티가 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관이 수월하고 직원도 적게 필요하고 관리 난이도가 낮은 오뎅바를 선택했습니다. 운영 난이도가 낮아진 만큼 그 여유를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데 고스란히 투입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세금입니다. 오뎅의 경우 과세 품목이라 매입 자료로 잡히기 때문에 매입한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 같은 원물은 면세로 분류되어 매입 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매출이 체육원의 인계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과하게 올라가면서 실소득이 확 낮아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의 강도 대비해서 실소득을 따져봤을 때 오뎅바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금, 운영 난이도, 경쟁 강도, 창업 비용 이 네 가지에서 가심비가 좋은 게 오뎅바였습니다. 그렇게 얻은 금전적, 심리적, 운영적 여유는 저희 이익으로 챙기기보다는 남은 체력으로 가게를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메뉴와 계절 메뉴를 개발하고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구하는 데 썼습니다. 저녁 장사만 하면서 개인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시간도 갖추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업종이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이 뭔지를 먼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시작점이 될 거고 여러분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생각 포인트일 겁니다.